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경선구도는 4파전으로 윤곽에 잡히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오늘 유승민 전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관련 내용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오전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세종시청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김 전 지사가 출마 선언과 함께 개헌, 5대 메가시티, 행정수도 이전 등의 구상을 제시했는데 먼저 오늘 출마 선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다 이런 애칭이 있을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이 좀 큰데 오늘도 역시나 노무현 대통령이 평상시 강조를 많이 하셨던 지방 분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출마 선언 장소 자체를 세종시에서 선택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행정 수도를 건설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제 관습 헌법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막혀서 세종시로 정부 부처들이 이전을 했습니다만 어떤 수도의 개념으로 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도 세종에 지금 국회에 대한 걸 건설을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아예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들 그리고 그동안 못했던 여러 가지 이 정부 부처의 모든 기능들을 세종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오늘 좀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극 도시, 일극 체제를 지방으로 가는 다극 체제로 바꿔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방 분권에 대한 얘기들이 그동안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하는 데에서 좀 오늘 큰 의미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기 대선 시기에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김 전 지사 출마 선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후보와 각을 세우지 않으면서 본인의 장점을 나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말하자면은 그 틈새 홍보였고 틈새 전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헌을 놓고 볼까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뭐라 합니까? 내란 종식이 우선이고 개헌은 나중에 얘기해보자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5대 메가시티라는 게 이게 지방분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지방분권입니다만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 출신입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 출신인 거죠. 즉 대비가 되는 거죠. 나는 그러면 경남지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지금 이런 지방 정부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나가야 할 길은 지방 분권이라고 이제 대척점을 세우는 겁니다. 그다음에 행정수도 이전 같은 경우도 노무현 정신을 끌어들임으로써 이재명 후보는 사실상 지금 당을 완전히 지금 이재명 체제로 장악을 했다라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과 화합, 그다음에 어떤 그런 분권 이런 것들은 노무현 정신의 그런 자산이거든요. 그걸 끄집어냄으로써 이재명 후보와는 이제 차별성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날카롭게 각은 세우지 않으면서 본인만이 갖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차별성들을 저는 끄집어냈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이렇게 김 전 지사가 자신의 어떤 장점이라든가 정책 이런 걸 잘 꺼내 들었다고 보지만 과연 이것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내란 종식이라는 일종의 말하자면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상품에 이게 과연 저지선이 될 거냐. 이게 또 흥행 요소가 될 거냐. 이런 점들은 아마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보지만 김 전 지사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사실 자신의 어떤 향후 정치의 롱텀 자산으로 가는 그런 어떤 그 다음 스텝을 겨냥한 발언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김 전 지사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경선은 4파전 구도로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 비명계 3김 구도로 전개될 전망인데 3김의 도전 어떤 양상으로 좀 흘러갈까요? 저는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예비 후보도 경기도지사를 역임하고 또 국회의원을 역임했었던 경력들이 있고 지금 이번에 도전하는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 현직 경기도지사이면서 또 정부 부처의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김두관, 김경수 두 분 같은 경우도 경남도지사를 역임했고 또 국회의원들을 역임하셨던 그래서 많은 부분의 이 커리어 경력들이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다 보면 상대의 그 나의 장점을 더 극대화하고 상대의 약점을 좀 이게 좀 파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경력상으로 보면 사실 어느 분이 그 저 우월하다, 뛰어나다 아니면은 더 못하다 이런 식으로 비교가 사실은 되지 않는 예. 뭐 거의 많은 부분들에서 경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그 경선 과정 속에서 특히 TV 토론 과정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또 그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경선 룰이 이제 오늘 내일 지금 이제 전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경선 룰이 결정되고 또 향후에 아마 이제 그 내일 모레쯤이면은 이 전체적인 경선 일정들이 나올 텐데 그 경선 일정에 따라서 TV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순회가 이번에는 뭐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아마도 뭐 압축적으로 2주, 3주 내에 후보를 경선을 마치고 이제 뽑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만큼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경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그 후보들이 갖고 있는 경력들이 좋다 보니까 네. 좀 재밌는 경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사실 워낙 눈에 띄는 한 명이 있기 때문에 네. 컨벤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저는 그 지적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뭐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흥행이 될 것이다. 그래도 많은 분들의 시선을 끌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어대명 같은 분위기가 이미 지배적으로 있는 데다가 제가 보기에 개헌이라는 어떤 이런 말하자면은 이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이른바 빅 이슈가 사라졌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이른바 내란 종식이 민주당에서는 아마 그게 가장 먹히는 카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김두관, 김경수 두 분은 이제 전 경남지사고 네. 김동연, 이재명 후보는 전현직 경기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상하게 저 경기지사 대 이 경남지사의 커리어를 가진 분들의 대결 양상 구도로 가는데 예.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하나 이제 포인트가 된다면 뭐 수도권 대 이제 비수도권 그다음에 저 중앙 집중대 지방 분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전선도 형성될 수 있지만 이번은 그런 뭐 평시 체제의 선거가 아니라 사실상 이제 그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인한 그런 좀 그 비상시국의 선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금 일종의 구도라든가 아니면 이런 전선들이 좀 형성되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결국 이재명이냐 반 이재명이냐 결국은 이재명에 대한 찬반 형식으로 이게 흘러가는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집이든 이제 농사를 지으면은 그 다음 농사를 위해서 이제 종자 씨를 보관을 하는데 예. 자 그러면 이제 만일 이재명 후보 이후에 민주당의 정신은 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재명 후보가 뭐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건 그 별도의 지금 시대적 상황이라고 치더라도 그런 시대 정신을 가진 다음 그런 그 민주당의 그런 자산 혹은 뭐 그다음에 이 민주당을 또 이끌어갈 그런 정신 이런 사람들을 김두관, 김경수, 김동연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것도 저는 그 관전 포인트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 분이 제각각 가진 좀 특장점들이 있고 소구하는 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사실상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독주 체제로 갈 거라고 보지만 예. 그런 제가 말씀드린 요 2등을 각축을 벌이는 누가 이런 과정들 속에서 차기 민주당의 모습을 그려보는 그 득표력 그것이 아마 저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새로운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앞에서도 좀 말씀해 주셨듯이 민주당 경선 룰이 정해졌거든요. 당원 투표 5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50%로 후보를 선출한다는 건데 이 경선 룰을 두고 비명계에서 좀 반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당에서 이 경선 룰을 결정할 때 상당히 좀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후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룰을 찾지는 못했는데 네. 아마 이제 세 가지 어제도 우리 이춘석 사무총장께서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 당이 과거와 다르게 지금 100만이 넘는 이 권리당원들이 있습니다. 이 당원들의 당원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요구들이 이번에 컸던 부분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역선택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 당심 50% 민심 50%의 본경선 룰을 정하면서 네. 거기에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것은 우리 당을 지지하거나 또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분들까지는 우리 당의 경선에 참여할 수 있지만 예. 다른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심 50%에는 지금 권리당원 한 110만 명 정도가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민심 50%에 안심번호 100만 명 번호를 추출해서 그 100만 명을 50만 명씩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에 넘겨서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역선택 방지하는 조항을 좀 넣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간 거고 마지막으로는 시간적 제약이 너무 크다. 지난 2017년도에도 이번과 같이 이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 체제를 치렀지만 그 당시에는 3월 10일 날 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있기 전에 이미 2월 중순부터 국민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이 되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4월 4일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되기 전까지 전혀 당에서 이런 조기 대선을 준비할 수 없었던 그런 그 상황들로 인해서 네. 앞으로 3주 이내에 빠르게 후보를 선출해야 되는 어떤 시간적 제약 이런 것까지를 감안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국민 경선을 국민 참여 경선식으로 바꿀 수밖에 없고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네. 이 당규 개정을 확정 짓는다 이런 지금 목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도 좀 있었다라는 부분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경선룰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좀 어려운 네. 부분이 있는데 이번 계기로 비명계 주자들의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연대를 해야 좀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있지만 사실상 연대를 해서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다면 연대를 하겠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네. 때문에 유의미한 2등 전략으로 아마 갈 겁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선 룰을 보면서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답답했던 점은 이재명 후보의 뭐 그런 강세가 예상되는데 단 하나의 변수도 허락하지 않고 단 하나의 리스크도 우리가 안지 않고 무조건 조기에 확정짓겠다는 그 의도가 너무 깔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13년간 운영했던 국민 참여 경선을 전부 빼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뭐 국민이 들어와서 50%를 한다고 하지만 네. 국민 선거인단위보다는 여론조사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선거인단으로 보기는 어렵고 근데 지금 약간 이낙연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앞에서 쭉 이기다가 대장동 게이트가 불거지고 나서 서울에서는 대패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과반이 넘느냐 넘지 못하냐는 굉장히 위기에 처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조차 허용하지 않고 역선택 방지 조항 다 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 민주당이 허약한 정당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역선택 조항이 설령 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 대세론에 뭐가 큰 문제가 될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민주당이 하나의 어떤 오차라든가 하나의 어떤 이런 변수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빠르게 가서 조기 확정 짓겠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명계 주자들은 항의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이스에서 나와서 세 명이서 연대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각자 약진하면서 내가 더 2등이 더 유력하다. 내가 2등으로서 또 확실한 존재감을 입증하겠다. 아마 그쪽에 포인트를 맞출 것 같다는 생각이 2등 듭니다. 중에서 1등이 되겠다. 그렇죠. 예. 그 전략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이 SNS를 통해서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보수 대통령의 연속 탄핵에도 당은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좀 보면서 이게 대선 후보를 나섰던 중진 의원들이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무겁게 쓰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어쨌든 보수 정당에서 배출한 2명의 대통령이 2번 다 탄핵이 된 상황에서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책임이라는 말하자면 그 용어 정치인에게서 책임을 빼고 나면 굴림만이 남는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고 물론 수습은 하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진으로서 여기에 그냥 대선 레이스에 그냥 뛰어들겠다 이런 것보다는 네. 보수 정당이 그럼 다시 어떻게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좀 리모델링하느냐 이 부분에 지금 주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너도 나도 여기에 참여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좀 보기에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가진 것 같아요. 어제 오세훈 시장이나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이나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이렇게 국민의힘이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도 더더군다나 이제 여기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으면서 여론조사 100% 이렇게 나가는데 과연 그것이 또 중도 민심에 부합할 수 있겠느냐, 민심이라는 대선의 바다를 건널 수 있겠느냐 이런 논란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지금 이렇게 중진 두 분의 그다음에 이런 판단들이 향후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말하자면 찬탄 반탄의
하는 얘기들이 더 나올 것 같고 그게 포인트가 되고 그게 경선의 아주 흥행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좀 당심들이 받아들일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이 앞서서 국민의힘 경선 룰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유승민 의원이 오늘 쓰신 내용 중에 이제 눈길이 가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탄핵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길을 거부했다라는 것하고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기득권에 집착하고 있다. 이렇게 네. 당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하신 부분들은 좀 그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정서를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지금 오늘 경선 불출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대선 불출마다 이렇게 표현했더니 그건 아니고 경선에 불출마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예. 이후에 행보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경선 불출마가 구체적으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도 가능하다는 것인지 이 어떤 그런 여지를 남겨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 국민의힘이 어떤 뭐 자성하고 반성하고 성찰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오는데 그 와중에 이런 목소리, 특히 어제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오늘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이런 목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 이것은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이 목소리가 전체적인 국민의힘의 그 주류의 목소리는 아직까진 아닌 것 같아서 이번 경선 과정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분과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 이 양쪽에서 어느 쪽의 목소리를 더 키워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도 어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중도층에서 좀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던 오 시장이 이탈하면서 당내 주자들이 앞다퉈서 러브콜을 계속 보내더라고요. 상징성도 있고 예. 실질적인 어떤 정치적 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상징했던 거는 수도권 시장으로서의 뿐만 아니라 이른바 이제 그 중도 확장, 외연 확장, 그다음에 당이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말하자면은 민심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었다고 생각들었는데 네. 이분의 이제 갑작스러운 불출마가 굉장히 그 지금 4인 컷에 대한 지형을 흔들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를 둘러싼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곤 있지만 저는 가장 제가 눈여겨본 것은 그겁니다. 결국 정치인은 추진력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예.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그 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오세훈 시장은 항상 상수였고 그다음에 이제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경우 유력한 후보군으로 사실상 어느 뭐 1, 2위로 늘 꼽히던 분이었는데 그러면 이분에게 마음을 두었던 당심과 민심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묵직한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책임 정치라는 것과 그다음에 그 본인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당이 어떻게 보수 정당으로 환골탈태를 다시 해줘야 하느냐 이런 점들은 굉장히 묵직한 화두고 그다음에 이번 대선 경선 과정을 통해서 4인 경선 컷이든 나중에 파이널 컷이든 네. 이거에 대한 대안, 이것에 대한 어떤 비전, 이것에 대한 어떤 후보 자신들의 의지 이걸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뭐 오 시장이 얘기했던 단순히 무슨 뭐 약자와의 동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젠다보다도 오히려 이 던졌던 화두, 이 보수 정당의 리모델링과 우리의 나아갈 길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비전 이 부분이 아마 앞으로 그 굉장한 경선 과정에서 좀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멈출 때 멈추는 용기를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럼 오 시장을 지지하던 그 민심이나 표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글쎄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오세훈 시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기로 예정되었었던 날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하루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과정 속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된 거 아닌가라는 지금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한 세 가지 이유 정도를 언론에서들 꼽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대망론. 그것이 국민의힘에서조차 계속해서 국민의힘 안에 있는 의원들이 그 한덕수 권한대행을 계속해서 추동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오세훈 시장의 입지를 점점 더 좁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실패, 특히 토지거래 허가제 예. 같은 경우에 그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강남의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이 이르게 됐고 그것을 갖다가 급히 걷어들이는 그런 이제 실패적 정책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된 이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에 오세훈 시장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일정하게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깨끗하게 이 부분이 클리어가 되지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부담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러나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오세훈 시장이 어느 쪽으로 몰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본인 어제 그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저의 지금의 그 서울시의 약자 동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어느 분이라도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어느 분이라도의 한덕수 권한대행도 포함된 것이라면 앞으로 이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준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과도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을 어제 그 살포시 거기다가 넣었던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주자들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도 좀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원래는 오늘 이 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게 지도부의 자제 요청에 따라서 취소한 걸로 전해졌어요. 그 대신에 성일종 의원이 한대행 출마를 요청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출마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는 봅니다. 다만 이제 당장은 아니고요. 예. 이제 5월 이달 말까지 이제 그 공직을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는 공직을 하고 예. 5월 4일이 공직사 사퇴 시한이거든요. 예. 그 전에 결심하면 뭐 무소속 후보나 시민 후보로 나가서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국민의힘 후보 선출된 분과 투샷 경선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이 유승민 오세훈 시장이 던진 화두가 나죠. 화두란 말이죠. 보수 정당이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화두로 던졌는데 네. 한덕수 지금 총리 권한대행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것이 자생적인 어떤 우리의 어떤 의지로 이것을 돌파하고 우리의 그 보수 정치 비전을 보이는 게 아니라 외부 인사를 다시 통해서 뭔가 위기 돌파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원칙과 이 상황들을 어떻게 국민의힘이 과연 그러면 국민에게 명분으로 내세울 것이냐 이 점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한대행은 아직 뭐 관련 입장은 내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게 입장을 좀 빨리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로 대선까지 이제 51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기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이 직접 대선에 출마할 의지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속히 국민들께 그런 부분들을 보고 드리고 현재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